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의 초대 가정상담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His University 총장이신 양은순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정말 이 가정 상담 시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정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가정 상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 가정 상담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쉼없이 가정 상담자가 되어보는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네. 박사님께서 또 이 사연을 토대로 많은 네. 정보를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아주 급한 사연인 것 같아서 네. 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박사님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 상담 내용은요. 대학을 보낸 자녀인데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네. 12학년까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서 늘 집에서 자랑스러워하던 딸아이가 대학생활 1년 만에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통보하고 집으로 왔는데 또 집에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말도 안 하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우울증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또 이제 딸아이는 뭔가 자기 가슴이 꽉 막혀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네네. 또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또 두렵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돼서 아주 순종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예쁘게 자라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 가정을 떠나서 멀리 가서 네. 스스로 뭔가를 다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에 빠지면 갑자기 그냥 멍해지면서 그 변화된 자기 문화가 갑자기 변화된 거거든요. 네.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뭔가 네. 요인이 뭔가를 좀 더 잘 살펴서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더 황당한 거죠. 이렇게 잘할 줄 알았던 그리고 여태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잘 이해도 못하겠고 또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더 그냥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잘 못하니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네. 거기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걸리는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종종 봐왔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니까요. 네. 평소에 어긋났던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네. 그냥 이게 수능을 잘하든 네네. 하는 그러니까 반항적이지 않았던 아이가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지시 밑에서 또 보호를 받고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면 그냥 착한 아이로 모범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고 할 때 갑자기 자기 속에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도 자기한테 지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보호자도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결정을 잘 못하게 돼요. 우물쭈물하게 되고 또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선뜻 결정했다가도 또 막 우왕좌왕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아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건 일종의 문화 충격이거든요.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패자처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네. 이제 대학생 때는 사실 모든 걸 다 자기가 혼자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중학생만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보다 그래도 가정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또 부모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그동안 지냈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충분히 이렇게 대학생이 딱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적응할 시간 없이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가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네. 그냥 포기해버리는 네. 그런 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힘들진 않는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전공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서 의대를 갔는데 얘는 뭐 미술이나 음악에 더 소양이 있고 취미가 있었다. 근데 그 말을 못하고 그런 건 그냥 취미로만 하지. 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으로 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네. 더 심각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는 돌아오질 못하고 그냥 혼자 방황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몇 년씩 부모님은 얘가 공부를 잘 하려니 그랬는데 어떤 아이들은 몇 년씩 헤매다가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수습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정도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 난 여기 적응을 못하겠어 하고 왔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자퇴를 한 이유가 전공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전혀 어떤 내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서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네. 막 1, 2년 늦어진다 그래서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가 함께 쉬면서 네가 내적인 힘을 좀 기르자. 네.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같이 찾아보자.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모험적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쯤 됐을 때 벌써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 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 자녀 양육에 네. 뭔가가 약점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아서 다 외동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 만큼 희생적이고 네. 올인하는 경우 부모님이 네. 많잖아요. 마치 자기 인생이 아이들의 성공에 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결정도 부모가 해주고 너는 그저 엄마 아빠만 믿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점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자율성을 길러주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비록 미숙하고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해도 그 리질리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탄력성이 생겨서 네.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새 힘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자원을 갖게 되는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포기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은 마음만 나는 뭐 애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든지 다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역시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처럼 이 세상에 전문 직업은 없어요. 네. 세상에 전문 직업 많잖아요. 네, 뭐 목사님도 있고 변호사, 뭐 의사, 무슨 이런 사람들 다 전문 직업인인데 특성이 뭐냐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되려도 그렇고 의사가 네.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전문 직업인 부모들이 라이선스도 없이 그냥 부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전문 직업인이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전문 직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전문 직업인들은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부모님도 이 세대도 바뀌고 또 내가 첫 아이는 잘 길렀지만 둘째는 또 새로운 아이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네. 부모님들이 그냥 결혼해서 애 만나면 그냥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네. 또 마음이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자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네. 그런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HIS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석사 과정으로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쳐요. 아,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교육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사님. 네네. 요번에 이제 그 fall semester 가을 학기가 네. 그 월요일부터 시작을 개강을 하는데 요번 월요일이 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마침 9월 9일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 클래스는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석사 과정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정규 과정이지만 이제 다른 과목은 청강생이 들어올 수 없지만 이 과목만큼은 저희가 오픈 강좌로 해서 청강생들을 받기로 했어요. 아, 그럼 실제로 이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과 네. 함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청강생이라고 그러면 그 학위를 받는지 않아도 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거 다 묻지 네네. 않고 그런 등록 절차 다 내려놓고 강의만 이 강의만 들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도 50%만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사실 등록금이 좀 비싼 학교니까 그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 하시는 분들은 1,200불이나 돼요. 네네. 요 과목 하나 배우는데. 네. 근데 이제 600불만 내면 와서 청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요번에 저희가 그 아주 스페셜 이벤트로 그 정해진 몇몇 자리가 되는 숫자만큼만 각 개교회에서 네. 소그룹으로 이 공부를 배워서 그대로 가르칠 분들에게는 지금 장학금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600불에서 50% 장학금이 예비돼서 300불만 내면 요번에 특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행사를 마련했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인도시 이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증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렇죠. 또 50%의 장학금이 제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자녀 교육반을 네.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고 와서 이 공부를 그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추천서만 있으면 네. 이제 가능한 거죠. 박사님, 그런데 이 특별히 소그룹 인도자분들께 장학금을 주는 또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남들 다 기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점, 약점 또 자기가 인식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행동하거나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아이들 속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이 특별히 이런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많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자꾸 문화가 달라지는데 나 때는 안 그랬다. 나는 뭐 이랬다. 막 이런 것밖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신앙이 좋아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기도할지 그냥 무조건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뭐 훌륭한 사람 되게 뭐 이렇게만 하지 어떻게 방향 감각을 가져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나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어떤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딱 가졌을 때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 안 읽고 막 기계를 함부로 만지면 기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좋은 펑션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그 자녀의 어떤 독특한 면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네. 다 기질이 다른데 그거를 파악할 생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막말로 그냥 정성만 들여갖고 주물럭거려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인데 기스를 막 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버린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을 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네. 또 잠재력도 개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도 낭비가 되는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서 본인들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행복하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온 가족이 또 나가서 온 교회가 지역사회가 나중에는 전 사회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자라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네.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 주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번에 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어요. 아, 정말 너무 좋은 행사 같아요, 박사님. 정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박사님, 그런데요, 이 공개 강좌에서 HUPE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공부를 하는 네. 거죠? 네, 이제 후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HUPE는 뭐냐면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 아, 네. 거기 약자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만들어낸 교재인데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그동안 한 3, 40년을 이렇게 가정사역을 해오면서 부모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이 부모 교육의 원리를 많이 발견했고 네. 그 말씀의 원리는 대원리고 실제로 현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술들 원리들 이런 거는 심리학적인 면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했어요. 네.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부모들이 성경이라는 대원리 그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어떻게 이 자녀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12과까지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자녀와의 대화라든가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자녀의 성격이라든가 뭐 초문화 교육이라든가 중독 문제까지 다 아울러서 부모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재가 지도자용이 따로 있어서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지도자용을 보면서 또 다른 부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부모님이 또 다른 부모에게 가르쳐 줄 수 네. 있고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되도록. 왜냐하면 내 자녀만 잘 기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와 친구인 그 아이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네.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 자녀 교육이라는 이슈는 언제나 핫 이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그렇죠. 뭐 강좌도 많고 하긴 네. 한데 사실 우리는 또 신앙인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서 신앙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공개 강좌에서는 네. 신앙과 자녀 교육의 그 이론까지 다 배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걸 접목해서 배워서 실제로 본인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에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뭐 상관없은
좋죠. 같이 하시면 최고로 좋고요. 정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낮 시간이니까 직장도 나가고 네네. 그래서 참석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공부하면 네. 그 자기가 가르칠 사람들에게 환경에 따라서 야간반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 학교에 우리 학생 한 사람은 이렇게 찾아가서도 가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직장을 하고 가지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돈을 내고 와서 자녀 교육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 한 분은 이렇게 쫓아가서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네. 가르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렇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네. 싶은데 네. 그를 아직 정말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못 받고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열심히 돈은 벌어서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만 자녀들이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공급을 못 해주는 부모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도 너무나 그냥 가엾은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네. 정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이 정신건강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런 거를 그 내적인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못 갖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아이가 문제가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딱 터져서 그게 그냥 겉으로 탁 터질 때까지 부모들은 그저 막연히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때 우리 자녀와 함께 그냥 매일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학교 데려다주고 또 뭐 밤에 잘 때는 또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네. 보통 훌륭한 그 모범적인 부모들은 그렇게락도 하는데 그럴 때 진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이라든가 뭐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미처 보고도 인식이 없고 어떤 때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오늘날에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도 없고.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교육학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성이냐 네.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런 게 생기느냐 이런 것도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 몇십 년을 내려오면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네이처냐 너처냐 그러니까 타고난 거냐 네. 그 후천적으로 길러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이런 어떤 상식이나 어떤 교육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한 세대를 이런 방법으로 길렀을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종단 연구가 아니면 어떤 이론도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후프 교재를 만들 때도 그 심리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접목할 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이제 기술로 네. 할 수 있도록 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이 후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논문이 지금 12편이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녀들에게도 이 후프가 효과가 있다. 또 유치원 연령에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양적인 연구로 연구해서 또 증명이 되기도 네네. 하고 또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 이 후프 프로그램을 시켰더니 자녀들이 달라진다. 이런 논문도 나왔고요. 또 이제 그 학습 부진아들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자기 못 이런 애들한테도 이 부모님들을 부모 교육을 시켰을 때 후프를 가지고 이 자녀가 학습 진전이 되고 달라졌다. 네. 이런 연구도 나왔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 다 길러놔서 나는 무슨 자격을 지금 공부해 이런 분도 있어요. 뭐 네. 중년이나. 네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후프를 공부를 시켰더니 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네. 본인이 자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게 치유가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인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고 이런 논문도 나오고요. 아주 다양한 방면의 많은 그 지역도 달라요. 뭐 한국에서도 이 공부를 해서 네. 논문도 썼고 미국에서도 했고 호주에서도 공부해서 이 공부를 했고 북경에서까지 이제 선교사님이 이거 후프를 가지고 북경에 있는 그 한족들에게 이걸 가르쳤을 때 그들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후프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계속 연구가 되고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어로도 지금 번역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많은 세대의 많은 지역에서 이 후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증명이 됐죠. 네네. 근데 마침 저희 학교에서 HIS 유니버시티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네. 코로나에 있으니까 네. 아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교회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이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피드백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고 뭐 여전도 회장님이고 뭐 아니면 사모님이고 이래서 그 공부를 저희 학교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가르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공부를 배운 부모님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난 그 모습을 간증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변화의 간증들이 이미 많이 있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날짜가요. 다음 주 월요일 네.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네. 총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정원이 40명이어서 네. 인원이 제한돼서 부지런히 이제 문의를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문의 주셔야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다시 한번 그 청강생분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혜택을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정규 등록금은 1,200불. 네. 근데 요번에 청강생은 600불. 그 600불 중에서 로컬 처치에서 속으로라도 이 공부를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그 확인이 되면 이제 또 300불만 내면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요번에 특별 스페셜 이벤트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네. 또 특별히 박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네, 거죠?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와, 정말 좋은 기회겠네요. 네. 박사님, 이 등록을 원하면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학교 전화번호가 951 지역번호에 372-8080. 네, 951-372-808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이 히즈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자녀 교육 공개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요. 네. 빨리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해 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렇죠. 기대가 커요. 네. 요번에 그 장학금을 지원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특별히 나누면은 정말 유익할 것 같고요. 그럼요. 정말 성경을 그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모임 속에서 이 그렇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리드해서 네. 또 다시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죠. 네,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애들은 자꾸 잘하다고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히즈 유니버시티에서 있으니까요. 이 자녀교육 정규 수업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951-372-808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상담 함께해 주신 양은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상담 기술의 이정규,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